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0.1%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격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TSMC, 퀄컴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도 강세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텔 서버 쪽이죠. 이쪽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4% 강세예요. 대부분 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안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즉 주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격 조정 구간을 거쳐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격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한국 시장에서 거의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한미반도체 요렇게가 미국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마 요 내용일 건데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요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매매하는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HBM 요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이 부분에서 HBM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EMI 실드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을 상회했다. 작년 매출 즉 23년입니다. 23년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올랐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는 뭐에 있다? HBM에 있다. 그쵸? 요겁니다. HBM이 지금은 H100 그리고 B200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개인 사용자용이 아니에요. 요게 개인 사용자용으로 넘어오는 그쵸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야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끝이 날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조정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간다 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년 동안 567% 올랐다. HBM 특수의 한미반도체 신고가 행진 요건 왜 그런지 아시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그 미래가치가 그쵸 미래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되고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는지는 사실상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짜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주가는 더 올라가는 시그널이 된다. 근데 그 좋아지는 내용 기반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쵸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많이 상승을 하면 이렇게 이격 조정을 받고 단기간 많이 상승을 하면 이격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받고 있는 조정 구간도 단기간 많이 상승했고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유지해 가느냐예요. 그렇죠? 그 추세는 첫 번째 단에서 누가 만들어요? 엔비디아가 만들고요. 두 번째 누가 만들어요? 하이닉스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여기까지 가격을 버티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 구간이 앞으로 지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격도 그리고 가격대 요겁니다. 그래야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HBM이 미래 가치인 것은 맞다. 그런데 HBM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가가 미래 가치가 좋아질 만한 기대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추상적으로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구나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기술입니다.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5월 중순쯤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뭘 만들었나요? 23% 수익을 만들었죠. 이 상황에 대한 이해,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했다. 이게 업종별로 구분짓지 않고 어떤 테마는 이렇게가 저런 테마는 이렇게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그쵸?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8%, 2%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매수 이어서 진행하고 있죠.
있죠. 즉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고, 뭐 최근에 매매한 종목을 골라봐라 그러면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이어갔고요.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지만 기간은 2주가 걸리지 않는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매매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종목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3종목을 넘기지 않는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오늘 미증시에서의 강세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미증시의 강세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근데 그 종목군들이 다 기존의 강세 종목군들에서 전부 다 골라낸 종목군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수페타시스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S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쵸,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JN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대 강세 구간에 있는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나요? 확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이미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두 고가 돌파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추려서 소통방에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해가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모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종목을 추려서 보여드린 건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고가 돌파 종목에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를 보면 제가 보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죠. 왜 제가 한미반도체를 봅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올라간다, 돈이 들어온다, 세력이 들어온다, 돈이 되는 종목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가격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즉 세력이 손해 보면 나도 손해 봐 줄게,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매매를 하는 환경적인 요인, 그러려면 이격도를 어떻게 잡아야 내가 손절폭을 줄일 수 있을까? 요 내용, 즉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좋아지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하는데 내가 정확히 얼마에 사서 정확히 얼마에 팔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수익이 몇 프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매를 했을 때 단 싸게 사지 않는다. 즉 싸게 사지 않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서 매매를 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나오고, 그 폭은 최대한으로 봤을 때 마지막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HBM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B200 신제품이 올 가을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쪽에 투입되는 HBM에 대한 물량은 지금보다 그냥 곱하기 2.2에서 2.3 정도 돼요. 왜? HBM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B200에 들어가는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메모리를 뭐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필요는 고객사들이 아니라, 고객사들은 완제품이 필요로 한 거고 엔비디아다. 근데 HBM을 만들려면 한미반도체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 실적 적용이 안 됐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반응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일정 부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건데, 그 반영해둔 수치에서 아직 실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내가 가격을 볼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여기 이격도, 그리고 지금 20평선의 위치, 62평과의 여기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야 추세 전환이 내가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실시간 타점, 그쵸,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론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저는 아까 전에 제 매매 내용을 보시면 2주 안에 모두 다 처리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가격이
그러려면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2주 안에 전환 안 시키면 내가 가격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점만 알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전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